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역 백화점들이 팝업 스토어를 강화해 고객들의 수요를 붙잡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달빛 어린이병원을 신규 모집합니다. 고속도로 문희청남대 휴게소가 어쩌다 못난이 김치 입점 계약 체결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시와 함께 철강 및 2차 전지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2025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만 임시로 운영하는 매장을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지역 백화점들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팝업 스토어를 강화하는 등 고객들의 수요를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형과 선반, 조명 등 각종 생활용품을 구경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줄을 지어 이동합니다. 평일인데도 개점 30분 만에 계산대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되게 새롭고 또 신기한 것도 많고 인터넷으로 많이 봤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더 구매 의욕이 좀 생기고 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과 부산 등에만 있는 가구 전문 매장이 광주에 팝업을 열었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팝업이 시작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식품과 음료 매출은 전주에 비해 2배가량 상승했습니다. 계속 상품을 계속 추가로 보강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매달 한 20개 품목 정도가 매달 아이템들이 교체가 되면서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니까. 광주 신세계는 지난해부터 매달 바뀌는 디저트 팝업으로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수도권 인기 브랜드를 유치하고 지역 소상공인이 만든 디저트를 소개해 소비자와 지역 상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디저트 팝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해 하반기 디저트 매출은 47%, 전체 식품 매출은 9% 뛰었습니다. 그 팝업을 유치함으로써 그 지역 고객님들한테서 신세계를 가면 항상 새로운 MD들이 오고 항상 그래도 뭔가 발전하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고. 소비 부진과 역외 쇼핑 증가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 유통업계가 팝업 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동대문구가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1년간의 민원서비스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로 동대문구는 전국 자치구 중 최고점을 기록하며 오는 3월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는 종합민원실 스마트 원스톱 창구 조성, 시각장애인 동행 서비스 운영 등 민원 편의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외국인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한글, 영어, 중국어 병기 안내문 발송으로 외국인의 납세의식을 높였으며 민원 담당자 보호 조치 강화 및 법적 대응 실적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는 이번 수상은 직원들의 헌신과 구민과의 소통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회기동점이 지난 2월 11일 개관식을 갖고 12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지원을 받아 총 3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5평 규모의 놀이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카페에는 플레이짐, 블록놀이존, 낚시놀이, 마트놀이, 책놀이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마련돼 1세부터 6세까지 영유아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이용료는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며 놀이돌봄 서비스도 2,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이며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을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회기동점에 이어 답심리 1동, 제기동, 장안 1동에도 키즈카페를 순차적으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항소를 하며 추가 소각장 설치를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이에 맞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반대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서울시 항소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일 마포구청에서 마포구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주민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10일 소각장 입시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이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지만 서울시가 항소를 하여 마포구는 이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마포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관계자, 주민 40여 명 등이 참석해 소각장 추가 건립 관련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민 간담회를 통해 함께 뜻을 모아 더 나은 마포구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을 맞아 마포구에서는 우리의 전통 문화인 입춘축 개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봄이 온 것을 기리며 축하와 기원을 담은 글을 개첩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마포구 광흥당에서 입춘축 개첩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포문화원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포함해 마포문화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입춘축 개첩이란 입춘날 봄이 온 것을 기리어 축하하거나 기원하는 내용을 글로 적어 대문이나 기둥 등에 걸거나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와 함께 마포구 곳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달빛 어린이병원을 신규 모집합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의원으로 응급실 이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시는 현재 대구 남구, 동구, 달성군 등 3곳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며 내년까지 3곳 이상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에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는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일대 병의원이 우선 지정 대상입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환자를 진료하면 병의원에는 야간 진료관리료, 약국에는 야간 조제관리료가 각각 산정되고 운영 형태와 시간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구 북구에서 금호강 정월 대보름 축제가 산격대교 둔치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대구 북구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가 산격대교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달집 태우기를 관람하기에 앞서 연날리기, 소원지 쓰기 등을 체험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인 오징어 게임에 소개된 딱지치기, 팽이,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이외 먹거리 마당에서는 귀발기술, 어묵탕 등 세시 음식을 배부했고 푸드트럭도 운영됐습니다. 달집이 타오르자 시민들은 각자 불꽃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었고 이날 북구청은 오후 6시 기준 18,0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중구 오류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오류동에 소재한 오류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주요 지원 사업을 설명하며 소상공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과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가 횡성군 농촌협약 서부생활권 사업 위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와 지역 재생을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상지는 횡성읍, 우천면, 갑천면, 공급면, 서원면 일원으로 농촌협약 사업 가운데 비중이 높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2029년까지 위수탁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군은 오는 3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 SOC를 마련하고 문화복지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동부생활권 농촌협약 공모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휴게 음식점 카페 더 청남대 개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점한 카페 더 청남대는 상수원 관리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조성되는 첫 휴게 음식점입니다.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통령 기념관에 자리했습니다. 특히 청남대는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음식점 폐수를 처리하는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소재와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일반 쓰레기 회수 시설 설치 등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실천합니다. 고속도로 문희청남대 휴게소에서 어쩌다 못난이 김치 입점 계약 체결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1개월당 약 4톤의 못난이 김치가 휴게소 상 하행선 내 식당에 납품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계약은 배추는 물론 마늘, 고춧가루까지 모두 충청북도가 100% 국산을 인증하고 있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용하면서 지역 휴게소가 국산 김치 소비 운동에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자원을 발굴해 지역 농식품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충북도가 2025년 지방시대 계획 의견 수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3년차 충청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과 충청권 초광역 발전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5년 충청북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중부 내륙시대 개막과 대한민국의 중심, 우뚝 충북의 비전과 5대 전략 22개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438개 세부 과제에 약 4조 1,90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계획은 충청권 초광역 산업발전 및 경쟁력 강화, 혁신거점 클러스터 확장 및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충청권 문화관광 동질성 강화, 초광역 협력 자치분권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공공기관 혁신 전략 회의를 열고 전략 방향을 구체화했는데요. 자율 책임, 성과 효율 등 3대 분야 혁신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경북도의 공공기관 혁신 전략은 자율 책임 경영, 인사조직 예산 성과 효율 경영, 저출생 극복 경영 등 3대 분야 8대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율 책임 경영을 위해선 경영 성과 책임 보상 체계를 강화해 우수기관에는 재량 사업비를 지급하고 부진 기관에는 운영비에 불이익을 주면서 경영 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율 책임 경영 분야는 기관장 권한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와 틀을 마련하는 데 지도 감독 역량에 집중하는 등 자율적 공공기관 감독 체계 확립에 나섭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와 공공기관은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포항시와 함께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및 2차 전지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철강업체인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22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관세 25% 부과에 따른 포항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 및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에코프로와 포스코 퓨처엠 등 2차 전지 업체 대표들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현재 위기 상황을 막고 있다며 경북도와 포항시가 현 상황을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나온 현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환동의 본부에 철강 관련 부서를 신설해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철강 2차 전지 기업 민생경제 등 모든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도약하기 위해 경북도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전남 중부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올해부터 크게 편리해집니다. 19년 만에 장흥 유치와 화순 이양을 잇는 도로가 확장 완공됐고 나주 남평과 화순을 잇는 도로는 4차선으로 개선됐습니다. 교통 편리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2006년 공사에 들어간
장흥 유치와 화순 이양을 잇는 지방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9년 동안이나 걸려 개선된 구간은 15km입니다. 터널 2개소와 교량 20개가 설치되며 직선화되고 도로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45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5분으로 단축돼 전남 중북 공간 이동이 편리해집니다. 도로가 새롭게 확장 개통됨으로써 30분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선형 개선을 통한 운전자 편익 개선 및 겨울철 상습 통제 구간 해소 등 안전성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나주 남평에서 화순 액남을 연결하는 지방도로 6.8km가 공사 8년 만에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인근에 인접해 인적 물적 교류가 많았던 도로의 개선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제가 하순이나 그다음에 혁신도시 쪽으로 물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그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물류도 단축되고 그리고 또 비용도 절감된 것 같아 무척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전남 도로망 개선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 안에 20개 사업 3조 3천억 원이나 반영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화순 도함에서 춘향 구간과 완도 약산에서 금일 연도교가 신설되고 장흥 대덕 신리에서 순지, 강진 마량에서 군동 도로 등이 확장됩니다. 감탕나무과의 상록 화렵수인 호랑가시나무는 잎사귀 가장자리에 돋은 가시가 특징입니다. 그런데 완도 호랑가시나무는 잎에 가시가 없는 희귀식물로 완도와 제주 일부에서만 자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도군 구내면의 한 폐교에 조성된 정원. 오랜 기간 방치된 숲 사이로 완도 호랑가시나무 몇 그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수령은 어림잡아 100년가량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잎 끝에 5개의 뾰족한 가시가 돋친 육각형의 호랑가시 나무와는 달리 잎이 둥글고 민비단 게 특징입니다. 앞나무에서 겨우 내내 붉은 열매를 맺고 있어 관상수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완도 호랑가시나무는 호랑가시나무와 감탕나무가 자연 교배된 변이종입니다. 귀화 미국인 1호인 민병걸 박사가 1978년 완도 수목원 근처에서 처음으로 발견해 완도 호랑가시나무로 학회에 보고하면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감탕나무랑 호랑가시나무의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두 종의 이제 잡종 신종이다라고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체별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파괴될 경우에는 거의 집단 절멸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완도 호랑가시나무는 완도와 제주 일부에만 있는 희귀식물이지만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도군이 2016년부터 읍시과지와 수목원 주변에 완도 호랑가시나무 길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보호관리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곳이 완도 호랑가시나무길인데요. 2016년도에 조성한 가로수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난대수종 확대 육성 계획에 의해서요. 완도 호랑가시나무를 점진적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도군이 군목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완도 호랑가시나무. 서양에서 성스럽다는 뜻인 홀리로 불리우며 사랑을 받고 있는 호랑가시나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는 2028년이면 광주 일곡동에 구치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구치소가 없어 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들이 교도소에 몰리면서 과밀화가 심각해진 건데요. 가까운 거리에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 주민 반발이 큽니다. 광주 북구의 한 야산. 오는 2028년 광주구치소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아직 착공 전이지만 지난 2021년 계획이 세워진 이후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80여 미터 거리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인접한 탓입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많은 세대가 바로 구치소가 들어오는 그 부근하고 근접에 있거든요. 단지 내에도 초등학교가 4개, 중학교가 4개, 고등학교가
구치소 위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민단과의 설명이나 공청이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가 있었어요. 그럼 공청회는 하자, 주민 설명회 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위험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로. 하지만 법무부는 주택가와 충분한 거리가 확보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4개 지역 교정청 중 광주에만 구치소가 없고 교도소 수용률이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선 것도 구치소 설치를 서두르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광주교도소 평균 수용률은 정원을 훌쩍 뛰어넘어 120%에서 높게는 160%에 달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인 98%에 비하면 턱없이 높습니다. 특히 미결 수용자가 절반에 육박해 과밀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광주구치소 설치를 두고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법무부의 설득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주삼동을 시작으로 2025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민과의 열린 대화는 여수시장이 여수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시민의 질문에 즉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참석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공식 유튜브 여수 이야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도 중계합니다. 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제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치하고 예산 확보 등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아쿠아플라넷 여수에서 2월 현장 간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쿠아플라넷 현장을 순회하고 관련 협업 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아쿠아플라넷 여수 김기문 관장이 동행해 시설과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아쿠아플라넷과 섬 박람회,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과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40대 만삭 임산부가 연동 119센터와 외도 119센터 구급대원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구급차 안에서 무사히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 16일 오전 6시 20분쯤 셋째 출산을 앞둔 40대 산모가 119 구급차 안에서 성공적으로 응급분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분만 신고를 접수한 연동 119센터와 외도 119센터는 간호사 자격 보유자 5명과 구급교육 자격자 1명으로 구성된 구급대원 6명을 즉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태아의 탯줄이 목을 감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산모의 동의를 받아 구급차 안에서 응급분만을 시작해 오전 6시 33분 건강한 여아를 분만했습니다. 현재 산모와 신생아는 곧바로 제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한 상태입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연동 119센터를 방문해 소방대원들의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처로 제주의 새로운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났다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전한 소방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2025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해드리는 정책 톡톡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부가 최근 고물가로 인해 청년층이 예식 비용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혼 세액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결혼 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결혼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결혼 세액공제 혜택은 생애 1회로 한정되며 올해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부분부터 적용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내장은 대표적인 퇴행성 안질환으로 수정체가 노화 현상을 일으켜 혼탁하게 변해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백내장 증상을 단순 노화 증상으로 여기고 치료를 미루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을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초기에는 단순히 시야가 흐려지는 정도의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병기가 진행됨에 따라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사물이 왜곡돼 보이는 증상으로 확대되는데요. 이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말고 조기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